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나폴리 또 한 명의 한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보도들이 올 여름 이적 시장 내내 나오고 있죠. 비단 한국 선수뿐 아니라 아시아 마케팅 효과를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일본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최신 보도에 따르면 또 한 명의 한국 대표 선수인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나폴리와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민재 선수의 자리를 커버할 선수로는 다시금 일본 대표 수비수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현지 보도 내용 그리고 실제 상황들 분석하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우영 선수의 나폴리 이적설은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칼초 나폴리 24에서 에스클루시바 독점 보도로 나온 것인데, 사실 칼초 나폴리가 나폴리 자체 소식들이 조금 이제 생기고 있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있겠지만 공신력이 높은 일간지라든지 언론사 수준으로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인터넷 미디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만 볼 정도의 내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또 어떤 부분들의 디테일이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는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보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정우영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김민재 선수가 이 정우영 선수에게 마라도나 경기장의 영상을 보여줬다, 즉 본인이 나폴리에서 뛰는 상황이라든지 나폴리의 현지 분위기들을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사실 정우영 선수가 나폴리에 관심을 갖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정우영에게 나폴리에 대해 좋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정우영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도 참가를 했고, 지난 6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우영 선수에게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호에 오지 않고 황선홍 호에 속해서 중국 원정평가전을 치르고 왔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우영 선수는 현재 지난해부터도 꾸준히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A대표팀 자원인데요. 계속해서 보도 내용을 보면 나폴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 정우영 선수, 이 한국 선수는 공격 지역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명의 한국 선수, 즉 김민재 선수죠. 이 김민재 선수가 떠나지만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나폴리로 올 수 있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또 다른 아시아 선수를 앞으로 장차 나폴리에 영입해서 세계 시장에 나폴리의 브랜드를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세리에 A 우승 세레머니 때, 행사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조금 이제 새로운 해외 시장, 유럽 외에 좀 마케팅이 가능한 시장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선수를 데려와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김민재를 영입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국 스폰서가 오기도 했고 한국 내 나폴리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선수인 김민재 선수가 떠나는 즉시 나폴리의 아시아나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관심도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 팀들 일부가 또 이탈리아 리그 차원에서의 조금 이제 지원 속에 한국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라리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아틀레티코로 갔으면 하는 그런 속내를 구단 측에도 전한 바가 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 A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김민재 선수로 인해서 리그 자체의 관심도가 아시아에서 더 커졌는데 그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상업적인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켈레 만토바니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점은 또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로서 정우영 선수를 데려오는 게 포지션 대체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가 또 와야 되는데, 이르빙 로사노 멕시코 대표 윙푸어드가 올여름에 나폴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비밀이 아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지만 계약이 1년 남았고 연봉 900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는데 더 높은 연봉을 원하지만 나폴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사노를 내보낼 경우 어떤 선수로 대체할 것인가를 몇 달 동안 검토를 해왔는데, 정우영을 데려오면 아시아 마케팅도 유지하고 로사노의 자리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론이 나왔다, 요 말씀은 다시 드린다면은 이제 리스트에 있다, 요 정도 단계라고 봐야 돼요. 나폴리의 이제 이적을 위한 영입 리스트에 데이터베이스에 정우영은 분명히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는 맞다.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 실제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정우영 선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1999년생이고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데, 김민재 한국 대표팀 동료이고 주 포지션, 타고난 포지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요 자리를 제일 선호하지만 좌우 측면 공격수도 수월하게 맡을 수가 있다. 이 선의 모든 위치를 볼 수 있고, 사실 가짜 9번까지 보면은 최전방까지 가니까 공격 지역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특성은 좋은 기술,
테크닉이 좋고 1대1 능력을 갖췄고 스피드가 빠르다, 공격진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는 개인 능력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 유스팀에 있었던 유망주인데다가 프라이부르크에 가서도 경기를 이제 뛰어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재 이제 계약이 2년이 남아있긴 한데 본인은 다른 리그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정우영 선수에게 나폴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킴킴킴이 외치는 그런 그 한국 선수인 본인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소개를 하면서 정우영도 지금 나폴리에 호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폴리가 정우영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확인이 됐지만 실제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관심 수준이지만 이 로사노가 나갈 경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나폴리의 움직임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정우영 선수가 나폴리에 오퍼가 왔을 때는 고려해볼 수 있고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퍼를 받은 팀은 독일의 다른 팀인 슈투트가르트고, 실제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2군 선수 시절에 함께 하면서 또 본인의 능력을 키워줬던 페네스 감독이 지금 슈투트가르트를 이끌면서 정우영 선수를 원했고, 그래서 독일 스카이 스포츠나 빌트지 유료판에서는 이미 슈투트가르트의 제안을 정우영은 받아들였다, 개인 합의를 했고 남은 것은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6월 20일 6월 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의 보도 상황을 보면은 이적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도 이미 6월 말에 나왔었어요.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는 4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는 아무리 많이 줘도 300만 유로밖에 줄 수 없다, 즉 100만 유로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빌트의 취지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는 결렬이 된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 결렬이 되면 우리는 쓰면 된다, 유로파리그도 나갔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도 필요하고 현재 도안리치가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우영이 나가도 괜찮지만 또 남아있어도 우리는 뭐 굳이 급하게 팔아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안 보낸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협상이 지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은 프라이부르크는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정우영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공격 자원이 절실해지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공격수를 데려올 때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게 교착 상태인데, 다만 정우영 선수가 꾸준한 출전 기회, 주전 기회를 원해서 슈투트가르트로 강하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프라이부르크도 이제 조금은 이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빌트에서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키커즈가 최신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정우영 선수의 이적료 협상 문제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요. 빌트와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세밀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병역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유럽 무대에서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26세부터는 이제 군 문제 때문에 독일과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적료를 크게 투자하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영입해서 활용은 하되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싸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뭐 내년에 또 파리올림픽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선수인데 지금 싸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총 이적료 400만 유로를 원한 이유가 이제 군 면제가 될 경우에는 400만 유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실패할 경우에는 300만 유로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투트가르트가 200만 유로를 제시했는데 군 면제가 되면 300만 유로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상태라서 결국에는 100만 유로 정도의 간극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창훈 선수를 영입했다가 사실은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상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입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냥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서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면제가 또 유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달 뒤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고민이 되고 있다. 또 프라이부르크가 이 협상에서 쉽게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개인 합의도 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나온 거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여기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협상을 본인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감독도 원하고 정우영 선수 본인도 원하기 때문에 여름 인적 시장 안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정우영 선수를 영입했는데 초반에는 못 써요. 물론 프리시즌 함께 보내겠지만 9월 23일에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서 또 군면제를 해와야지 편하게 오랫동안 뛸 수가 있고 선수의 가치도 유지되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는 정우영 선수를 한 달 동안은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군면제를 받으면 아마 옵션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이적료를 좀 더 주는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뭐 나폴리 이적설과도 좀 당연히 맞물릴 수 있을 텐데, 사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로사노의 대체자로서 정우영 선수를 데려온다면 솔직히 정우영 선수가 포텐도 있고 뭐 우리 선수로서 기대되는 능력이 있지만
현재 검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로사노보다 훨씬 부족하거든요. 로사노는 아시다시피 이미 뭐 카타르 월드컵뿐 아니라 러시아 월드컵도 뛰었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국제 무대에서 보여왔었고 PSV 에인토벤에 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2018-19 시즌에 리그 30경기에서 17득점 11도움을 몰아치면서 나폴리로 이적해 온 것이고 나폴리에서 초기에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지난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11골 4도움을 올렸었고 그리고 2021-2022 시즌에도 합계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다가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뭐 주전과 로테이션 자원을 오가면서 뛰긴 했어도 3골 3도움에 챔스 1골 1도움이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나름 보여줬어요. 사실은 이제 기록적으로 아주 좋진 않았기 때문에 세리아 우승 멤버고 챔스 8강의 좀 주역이긴 해도 어떻게 보면 나폴리가 굳이 연장 계약을 하면서 돈을 이제 올려주기보다는 이적시켜서 이적료를 챙기고 다른 좀 젊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서 뭐 구보 선수랑도 연결이 됐었고 뭐 이강인 선수랑도 연결이 됐었는데 어찌됐거나 정우영 선수도 그 후보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로사노의 직접적인 대체자보다는 장기적인 좀 선수로 보지 않을까. 뭐 사실 폴리타노도 있고 뭐 라스파도리도 있고 다른 선수를 쓰면서 정우영 선수를 백업 자원으로 보면서 키워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나폴리가 실제로 움직일지 혹은 어떤 이적료를 얼만큼 쓸지 요것들을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보다 절실하지 않고 또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도 주전으로 뛰고 싶어서 이적을 하려는 건데 나폴리에 가서도 프라이부르크와 비슷한 입지라면은 요건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에는 정우영 선수는 여전히 슈투트가르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도 꼭 한국 선수를 데려와서 아시아 마케팅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본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 김민재 선수가 나간 자리에 대한 대체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울버햄튼의 수비수인 킬먼이라든지 또 이제 벨라코찹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많이 나폴리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사실 알고 보니까 5천만 유로 수준이었는데 김민재 선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사는데도 그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해요. 뭐 스칼빈인지 마찬가지고 킬먼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손해가 되잖아요. 싸게 데려와서 그 이적료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전 토트넘 임시 감독, 콘테 감독이 오른팔이었고 또 나폴리가 콘테 감독과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이제 스텔리니 전 임시 감독이 토트넘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 이탈리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잉글랜드에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뛰는 선수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킬먼도 얘기하고 벨라코첩도 얘기하는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하는 내용으로 결국에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킬먼이 정말 4천만 유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냐라고 질문을 이제 방송사에서 하니까 킬먼의 프로필, 그러니까 스타일이 김민재랑 비슷하긴 하다. 요건들이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선수다. 그리고 비전, 시야도 뛰어나다. 그런데 김민재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나폴리가 소유권을 많이 주는 선수니까 그런 점들은 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킬먼도 김민재보다 느리기 때문에 김민재보다 떨어지는 선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킬먼이나 벨라코찹이 이탈리아에서 적응도 잘하고 김민재를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에 봤을 때 킬만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선수지만 벨라코찹은 특성상으로는 김민재 선수랑 비슷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선수다. 폭발적인 수비수, 그러니까 빠른 면을 갖고 있다. 킬먼이 없는 스피드와 이제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잘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이탈리아는 조금 더 전술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있긴 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 즉 떠오르고 있는 선수 벨라코찹조차도 김민재한테는 안 된다. 김민재는 빠르고 기술도 좋고 퀄리티도 있고 경험까지 가진 최고의 수비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스텔리니,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했던 이 스텔리니 전 임시 감독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실제로 콘테 감독과도 접촉이 있었냐? 왜냐면 콘테 사단의 이제 오른팔이 이제 스텔리니 코치잖아요. 본인도 그런 게 진행됐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은 콘테 감독이 책임을 지고 있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나폴리에 대한 요청들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킬먼도 그렇고 뭐 스칼비니도 그렇고 벨라코첩도 그렇고 기량에 비해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만큼을 쓸 정도 선수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일본 수비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쪽의 얘기들을 보면은 나폴리가 이제 이타쿠라코 일본 대표 수비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는데 뭐 계약 기간이 현재 2026년까지지만 뭐 사실 메넨글라드바흐도 적절한 이적료가 온다면은 이제 팔 수 있다. 사실 메넨글라드바흐도 500만 유로를 주고 맨시티에서 이타쿠라코를 영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폴리가 2천만 유로 정도의 제시를 한다면 4배 정도 이적료 수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 뭐 특히 이제 나폴리도 이적료 2천만 유로보다 싸게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를 매각한 자금이 있고 아시아 마케팅,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스폰서라든지 실제로 마케팅 효과는 한국 선수들보다 실질적으로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쿠라코가 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최근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폴리가 이제 정우영 선수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면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도 유지할지 혹은 이제 이타쿠라코 영입을 통해서 아시아, 동아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지는 이적 시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또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또 한국 팬들과도 친숙해진 나폴리가 또 앞으로는 어떤 선수를 영입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유럽 축구 주요 소식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한국인 선수들의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